2017년 하반기 공채를 30% 확대한 그곳. 뭐니뭐니 해도 가장 인기를 모으는 그곳. 억소리 나는 연봉에 취준생들이 모여드는 그곳. 금융권! 황금기를 맞이한 금융시장에 혁신의 바람을 불어넣을 인텔리전트한 예비은행원이 될 준비는 되셨나요? 하반기 공채 시즌을 맞아 잡정부센터에서 준비한 금융권 특집. 금융권 취업의 골든벨을 울려라. 지금 시작합니다. 취준생들을 위한 대한민국 최초 쌍방향 동시 소통. 취업 콘텐츠의 혁명. 안녕하세요. 잡정부센터 금요 스페셜. 취업 어벤져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이남규입니다. 이은정입니다. 네. 자, 취업 콘텐츠의 정석인 한국직업방송과 대한민국 대표 취업 포털 잡코리아가 만난 지 저희가 7월에 만났는데 오늘이 딱 9월 첫째 날 아니겠습니까? 벌써 9월이 됐습니다. 벌써 그렇게 됐네요. 네. 그러니까 취준생 여러분들의 사랑에 힘입어 정말 날로 저희를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정말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네. 네. 9월에도 잡정부센터 금요 스페셜 TV와 인터넷 그리고 모바일로도 생중계가 역시나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요 정말 2017년 하반기 지금을 놓치면 안 되는 황금 같은 기회입니다. 채용문이 활짝 열린 은행권 취업 합격 전략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주 월요일부터 이미 서류 전형이 시작된 우리은행부터 또 그 뒤를 이어서 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까지 은행권 취업에 관한 모든 거를 오늘은 속 시원하게 얻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요 또 저희가 그 은행권 취업의 전설이신 분을 모셨습니다. 대한민국 최강 취업 컨설턴트인 어벤져스 쌤들과 함께 오늘 실시간 채팅을 통해서 은행권 서류 전형 합격을 위한 꿀팁들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여기에 참여하시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잡코리아 메인 페이지에서 잡코리아 TV 아이콘을 클릭하신 다음에 9월 1일 오늘자 방송 실시간 방송 보기를 클릭하셔서 채팅창에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잡코리아 아이디나 네이버, 카카오톡, 또 구글 아이디로도 로그인이 가능하니까 편하게 들어오셔서 무료로 실시간 컨설팅 기회를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직업방송과 그리고 잡코리아가 대한민국 최고의 취업 컨설턴트들과 함께 취준생 여러분들의 하반기 공채 합격 필승 전략을 짜드리겠습니다. 잡정부센터 금요 스페셜 어벤져스 특집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금요 스페셜 어벤져스 특집 오늘의 취업 전문가 또 한번 소개해 봅니다. 은행권 합격 전략을 위해서 이분 정말 어렵게 모셨는데요. 은행권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 분들이라면 이분을 모르면 뭐 거의 간첩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네, 맞습니다. 한미은행, 시티은행 채용팀 출신이고요. 수많은 은행 합격자들을 배출해 오신 뱅쌤, 류수환 컨설턴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렇게 직접 가까이서 뵙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가깝네요. 잘생기셨네요. 고맙습니다. 오늘 각오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실시간 채팅으로 질문 올라오는 건 제가 처음인 것 같은데요. 이 시간 통해 가지고 우리 취준생분들 좋은 질문, 궁금한 거 많이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이분은요 여기 대본에 굉장히 착해 보인다고 써져 있지만 오늘 착하게 또 말씀을 해주실지 궁금해집니다. 취준생들에게는 독설가 그렇지만 또 애정 가득한 독설로 유명하신 엉아시죠. 위포트 조민혁 강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독설 요새 잘못하면 또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함부로 구직자분들에게 감정을 섞어서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팩트를 근거로 말씀을 드리니까 오늘도 방송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그래도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게 있기 그쵸? 때문에 아까 본인도 부정하셨어요. 뭐 착하게 보인다 이런 거를 부정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한번 팩트에 근거한 독설 한번 팩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민혁쌤, 뱅쌤 앞이지만 또 그래도 또 민혁쌤만의 Let's get it 보여주셔야죠. 레스기릿이요. Let's get it. 네. 좋아하시잖아요. 뱅쌤은 쇼미더머니. 개인적으로 또 제가 또 존경하고 네. 예전에 같이 또 있었었어요. 그래서 뱅쌤에 대해서는 또 아까 소개해 주신 대로 명성이 또 자자하니까 저희 네. 학생들도 뱅쌤 수업이라든지 교재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방송 굉장히 기대됩니다.
네, 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2017년 채용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가 바로 블라인드 채용인데요. 그 중심에 은행권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참 이게 이슈가 됐는데 취준생들의 오해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컨설턴트님? 예, 이번 하반기 아마 은행권 취업 시장에서 아마 제일 핫한 이슈 키워드가 이 블라인드 채용이 네. 아닐까 싶은데요. 좀 오해와 진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정부에서는 공기업들을 우선으로 해가지고 이제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은행권에서 상당히 이 학생들의 기대 반 우려 반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서 혹시 학생들이 궁금한 것도 있을 수 있고 아직까지 지금 이제 은행권에서는 대구은행 그다음에 우리은행 지금 이제 떴고 오늘 이제 오후에 기업은행이 이제 채용이 뜨는데 아마 은행권에서는 아마 학생들이 바라는 블라인드 채용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오늘 궁금한 거 있으면 많이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또 뭐 속 시원하게 대답해 주실 것 같으니까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 부분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알고 싶다 이런 것들 채팅창에 다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민혁 쌤 같은 경우도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아요.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 첫 번째는 굉장히 공정한 채용은 맞아요. 제가 얼마 전에 학생이 LH 어디죠? 공사, 주택 공사 거기 채용 전재형 인턴 면접을 보고 왔는데 이름을 아예 부르지를 않았대요. 면접장에서. 그냥 번호나 뭐 이런 62번 지원자 뭐 이렇게 해서 네, 이남규입니다 그랬더니 이름 얘기하지 말라고 그냥 그런 정도로 정말 투명하게 채용을 하고 있다는 점은 확실한데 두 번째가 더 중요하겠죠.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뽑고자 하는 인원은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말을 듣고 그제서야 구직 활동을 시작하는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나도 한번 해볼까? 뭐 한국사 자격증도 좀 준비해보고 내가 상대적으로 뭐 지방대고 뭐 여성이고 학점이 안 좋고 이러니까 블라인드로 하니까 나도 뭐 휴학을 해서 추가적인 경험을 쌓아볼까? 이런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 블라인드 채용이 나오기 전에 학교 다닐 때부터 직무 역량도 쌓아왔고 다만 이런 부분들을 아까 전에 레스기릿 했잖아요. 쇼미더머니가 재밌는 이유가 정말 평소부터 언더그라운드에서 랩을 해왔는데 하이그라운드 쪽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기획사가 없더라든지 이제 이런 사람들을 기용하는 게 이제 쇼미더머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블라인드 채용도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듣고 추가적으로 뭐 하반기에 준비를 하고 내년에 뭘 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제가 어제도 부산에 잠깐 특강을 갔는데 전부 학생들이 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블라인드 채용. 이제 자기도 나이가 되게 어린 친구들이야. 뭐 여자 23, 남자분들도 뭐 25, 6. 근데 지금부터 뭐 2018년, 2019년까지 뭐 추가적인 경력을 쌓겠다고 하는데 이건 사실 굉장히 좀 리스크가 커요. 그러니까 그런 불확실한 준비를 좀 하지 마시고 블라인드 채용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인원이 많지가 않다. 기존에 있던 준비했던 분들에게 해당이 되니 지금 하반기에 뜨고 있는 뭐 은행권을 비롯한 사기업들의 초점을 두고 지원을 하시기를 좀 당부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정말 소심하게 키보드 뒤에서 이렇게 손가락만 움찔하지 마시고요. 네. 그동안 여러분들을 괴롭게 했던 카더라, 블라인드 채용에 대한 카더라, 그리고 은행권 채용에 대한 카더라 모두 궁금했던 부분들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카더라 통신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물어봐도 이게 속 시원히 해결되는 게 없기 때문에 오늘 채팅창 조금 정말 활발히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접 물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또 속 시원하게 대답 얻어 가시면 되니까요. 네. 참여 활발하게 해주시고 그렇다면 이제 은행권을 준비하는 다른 취준생들, 나의 경쟁자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잡코리아 사전 설문을 통해 알아봤는데요. 유혜인 캐스터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은행 300명, 또 국민은행 300명, 이 신입 채용을 30%나 확대한 2017 하반기 금융권 공채 소식을 모두들 기다리셨을 겁니다. 정말 많이 맘졸이셨을 텐데요. 예비 은행원이 되려면은 나의 경쟁자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알아봐야겠죠. 그 설문조사 결과 공개합니다. 첫 번째 설문조사는요, 지원자의 전공은입니다. 1위는요, 역시 이 인문계열의 열렬한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30.2%가 인문계열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상 밖으로 27.6%가 공학계열, 또 4.8%가 자연계열 분들이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이분들은 대학교 전공과 맞지 않아서 진로를 바꾸는 건지 또 궁금합니다. 26.6%는 사회계열이었고요. 8.2%가 기타였는데 이 기타 전공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공개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고졸, 전공이 없습니다. 이분은 아마 이 블라인드 채용의 이득을 보려고 하시는 분들인 것 같고요. 또 사무 지원은 아마 올드 루키인 분들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영업과 관광 계열, 은행원은 영업직의 서비스 정신을 많이 강조를 하니까 이분들은 또 이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체능, 체육, 나야나, 체육, 또 디자인 분들 이렇게 예체능 분들이 지원을 또 하셨고요. 또 회계, 이분 굉장히 친해지고 싶네요. 이 전문적인 분야의 일본어 법학, 상담 심리학과, 심리학과 전공분들도 많이 지원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은행권에 지원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를 공개하겠습니다. 60.9% 나라 굉장한 결과입니다. 안정적인 근무 환경 때문에라고 답변해 주셨는데요. 이 안정성을 무시할 수가 없겠죠. 또 16.3%는 적성에 맞아서 하고픈 일이라서 취향 저격이라서, 그리고 10.1%는 학력을 보지 않기 때문에 5.3% 나이 제한이 없고 어학 점수가 필요 없어서 아마 이분들은 이 블라인드 채용에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마지막 기타가 3.6%였는데 이 이유는 무엇인지 기타 답변에 대한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요, 고객 응대 최고 대출 영업맨. 이분은 얼마나 자신 있으시길래 굉장히 저도 기대가 됩니다. 또 채권, 전문적인 채권이라는 단어도 나왔고요. 내 전공과 겹치는 일이 있고 또 맞는 분야가 있어서라고 하셨고, 단지 그냥 해보고 싶어서 I can do it. 또 여자들에 대한 복지가 좋아서, 연봉이 높아서 돈이 최고죠. 은행권 브랜딩 관심, 이분은 좀 포부가 크신 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양한 이유로 은행권 입사를 꿈꾸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그럼 과연 이분들의 연령대와 남자, 여자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그 결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위는요, 40.9%로 26세에서 29세 여자분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23세에서 25세 여자, 그 뒤를 바짝 쫓고 있는 18.2%의 만 30세 이상 여자분들이 이렇게 1, 2, 3위 여자분들이 석권을 했습니다. 이 30대 이상의 여자분들과 30대 이상의 남자분들을 합하면 30%가 넘는데요. 이분들은 과연 올드 루키일지 아니면 선전수전, 공중전 다 겪고 보금자리를 트고 싶으신 분들인지 저희가 많이 궁금한데요. 학력, 전공, 그리고 모든 거에 대한 제한이 없어서 인기가 폭발적인 은행권 취업. 그렇다면 이 천차만별의 경쟁자들을 어떻게 물리쳐야 할까요? 지금 취업계 어벤져스 쌤들과 함께 스튜디오에서 합격 전략 공개합니다. 네, 어떤 분들이 어떤 생각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사전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 살펴봤는데 저희가 이 내용 조금 살펴보기 전에 아까 초반에 이 댓글창에 질문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이거 먼저 짚어보고 갈 텐데요. 네. 이 블라인드라고는 하는데 은행에서 학교별로 TO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카더라가 있는데 이게 실제로 그런 건지 어떻습니까? 실시간 댓글로 올라온 거죠? 네네. 네. 은행권에서 학교에 대한 TO가 있냐는 질문인데요. 일단 결론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지금 이번처럼 올해처럼 블라인드 채용이 진행되고 있는 중 또는 아직까지는 완성된 건 아니지만 학교별 TO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그러니까 블라인드 채용 이전에 지금까지의 어떤 채용 관행으로 봤을 때는 우리 대학교가 전국에 되게 많습니다. 한 300개 가까이 돼요. 근데 한 은행에서 채용을 할 때 200명 정도를 채용하다 보니까 한 학교당 한 명씩만 뽑아도 그래도 못 가는 학교도 있는 거죠. 어떤 학교는 한 100개 학교가. 그러다 보니까 학교별 TO라는 말이 우리 학교에서는 이번에 1명 갔더라, 2명 갔더라 이런 말. 그다음에 이제 전년에 비해서 올해는 1명이 늘었더라, 줄었더라 이런 말 때문에 이제 그런 말이 나오는데 은행에서는 실제로 학교별 TO라는 거를 공식적으로 두지 않고 그야말로 진짜 능력에 따른 채용, 역량에 따른 채용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학교별 TO는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일단 학교별 TO 없으니까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본인의 좀 역량을 강화하면 될 것 같은데 네. 민혁 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석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뱅쌤 말씀 저도 공감은 해요. 그러니까 학교별로 당연히
국민대 몇 명, 뭐 서강대 몇 명, 성균관대 몇 명, 경북대 몇 명 이렇게 채용 그렇게 시간이 널널하지 않아요. 채용 담당자들이.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뽑고자 하는 특화된 학교들은 분명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항상 저희가 말씀드리는 그 스카이 카이스트 포항공대라든지 뭐 지방 국립대라든지 뭐 은행마다 성격이 조금 다르겠지만 뭐 농협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지방대를 또 우대할 테고 그러니까 우대하는 학교들은 분명 존재한다는 걸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고 두 번째는 실제 이게 제가 뭐 지방대 분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인적성이라든지 이런 서류 준비를 제대로 안 해요. 수도권 대학 출신 분들에 비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면접장까지 가는 인원 자체가 적어서 결론적으로 최종 합격이 안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재학생 중에서도 대구대학교 있어요. 대구대학교. 그 친구가 외환은행 시절이죠. 그러니까 KB 하나 지금 은행이지만 6년 전에 대구대학교 졸업하고서 지리 교육과 그 전공인데 취업 준비 전혀 안 했었거든요. 그냥 임용고시 준비만 하다가 뭐 너무 이제 취업이 안 되니까 은행권으로 눈을 돌려서 뭐 최종 합격을 했고 자기 동기랑 또 결혼하고 잘 살아요. 여자분이랑.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정말 열심히 한다면은 그게 학교가 뭐 대구대든 지방대든 뽑는데 면접장까지 가는 인원 자체가 적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명확하게 인지를 했으면 좋겠고요. 전 있는 게 그거밖에라고 나와 있네요. 저분은 그래요. 그러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네. 가지고 있는 스펙에 대해서 지금은 여러분들 너무 연연할 때가 아니에요. 내가 뭐 학교가 안 좋다, 뭐 학점이 안 좋다고 해서 지원을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하나라도 연결고리가 있으면 꼭 입사 지원을 저는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네, 자 뱅쌤 방금 올라온 질문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전산회계 자격증이 있는데 자소서에 써도 되는지 플러스 이익이 되는지 궁금해하십니다. 예, 은행권 취준생 분이시겠죠? 네. 예, 은행권 취준생 분이시라면 전산회계 자격증은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전산회계라고 하는 게 우리 일반 자격증인데 금융 관련된 자격증은 일단 아니고요. 그다음에 은행에서는 전산회계에 대해서 각 은행들이 너무나 완벽한 시스템을 각자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회계라는 이 시스템이라는 전산회계 자격증이라는 이 자격증 자체가 취업에 도움은 뭐 거의 0%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쌤 말씀이 맞긴 한데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 지금 IT 직무 지금 일정 인원 뽑고 있거든요. 한 20, 30명 뽑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직무에 해당되는 자격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전산 쪽으로. 그래서 전 질문 주신 분이 아마도 IT 전공이신 것 같아서 전산 쪽 자격증이 있으시다고 하면은 당연히 활용이 될 수가 있고 다만 여기서 자기소개서 작성을 하실 때 저희 5가지 항목인데 제가 강조 드렸었잖아요. 수요일 날. 그러니까 그 항목에 맞게 써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전혀 관련성이 없는 항목에 또 내가 그 자격증 취득을 위해 노력했다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관련성이 있는 항목에 뭐 한 100자에서 150자 정도 살짝 써주신다면 상관없을 것 같고요. 표정은 부처님이신데 팩트 폭력이라고 아주 표정은 오늘 코드가 저랑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 표정인데 팩트 폭력을 하고 있으니까 학생들이 지금 약간 네. 네. 팩폭이 팩트폭력인가요? 팩트폭력. 아니 저도 오늘 처음 이렇게 얘기를 나눠 보는데 네. 조곤조곤하게 전산회계 네, 인자하게 자격증은 웃으시면서. 도움이 안 되니까 준비하지 마시고 네. 이렇게 그래야 도움이 되죠. 그렇죠, 그럼요. 맞습니다. 오늘 어쨌든 네, 팩폭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근데 전산회계 자격증 이거는 분명히 은행권에서는 절대 도움 안 되니까요. 네. 절대 마십시오. 팩폭을 해주셨고 절대로 이렇게 이제 도움이 안 되게 된다. 속 시원하게 대답해주고 계시니까 그냥 궁금한 거 다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질문 기다리는 동안 아까 봤던 설문조사 결과를 다시 한번 볼 텐데 이 은행권 공채가 확실히 뭐 나이 제한, 연령 제한이나 뭐 전공 제한이 없어서 그런지 다양한 분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뱅쌤께서 실제로 합격자들을 봐도 그렇게 제한이 없는지 다양한 합격자들이 있는지 어떤가요? 예, 과거에는 그러니까 이 스펙을 가지고 채용했던 과거에는 그 은행권 신입 행원 채용을 해보면 100명을 채용을 하면 그중에 한 70%가 상경 계열입니다. 한 70%, 70명이 상경 계열인데 지금 최근에는 그 비율이 분명히 줄어든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완전히 이 비전공자들이 공이 뭐 각각 10%, 10%씩 이렇게 비율을 맞추고 있냐 하면 그렇진 않고 그 과거에 비해서 상경 계열의 비중이 줄어들었다는 게 이게 팩트지 완전히 형평 공정하다 그러니까 완전히 평등하다 그 과별로 전공별로 평등하다 이게 팩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 이제 지금 현재는 비전공자들이 분명히 취업하는 인원이 많아지고는 있습니다. 많아지고 있고 나이도 좀 다양해지고 있고 근데 나이 같은 경우에는 정년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도 정년기가 있고 여자분도 정년기가 있는데 그 정년기에 해당하는 분들이 가장 많은 취업 성공률을 보이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조금 벗어나면서 조금씩 이제 정규분 보상이 내려가는 구조 그런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민혁쌤 학생들 중에서는 뭐 학교가 좋지 않았는데 합격했다라는 친구들이 있었나요? 굉장히 많아요, 사실. 은행권이 사실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측하지 못했던 학생들. 예를 들어서 학교가 좋은 분들도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고 한 세 가지 사례만 짧게 말씀드리면 저희 네. 국민은행 뭐 지금 답변해달라는 것 같아서 국민은행은 제가 예전부터 말씀을 드리지만 외모를 많이 봅니다, 실제로. 예. 은행권 안에서도 국민은행은 좀 외모를 많이 보고 그게 외모라는 게 무슨 채용 담당자들은 인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요. 예, 정말 외모를 많이 본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유해인 캐스터 정도면 국민은행 입사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굉장히 좋아하네요. 네. 그리고 제 학생도 그 국민은행 입사한 친구가 성신여대였어요. 그러니까 학교 그 위치상으로는 그렇게 스펙이 좋지 않은 상태였는데 다른 강점이 있어서 이제 합격한 케이스도 있었고 기업은행에 입사한 친구도 뭐 기업은행은 워낙에 다양한 사람을 뽑기도 하지만 지방대 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은행에 입사한 친구도 수요일 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외대 그 용인 캠퍼스 글로벌 캠퍼스의 언어 전공자 말레이 인도네시아 전공자였는데 합격한 케이스도 있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또 저기 질문이 올라오는데 여자 정년기는 언제인가요? 네, 하셨는데 아까 전에 그 유엔 캐스터가 읽어주신 그 통계가 여러분들이 좀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이게 합격자 연령이 아니고요. 네네. 아까 보니까 설문조사에 응한 417명. 그러니까 은행에 입사하고자 희망하시는 분들의 연령대인 거지 최종 합격자가 아니거든요. 제 생각엔 약간 좀 높게 설문조사가 나왔어요. 연령이.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26에서 29살이 거의 한 40% 이상이라는데 그 정도까지 많은 인원이 고연령이신 분들이 저는 입사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서 좀 명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뭐 댓글창 보니까 질문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네. 것 같은데 그중에 볼까요? 하나를 조금 보자면 아까 네. 은행권에서는 영어나 제2 외국어를 많이 본다고 하던데 이게 진짜인지 묻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 지금 가장 최근에 했던 채용 공고가 우리은행 채용 공고인데요. 네. 네. 우리은행에서도 영어는 기록하지 않고 우리은행에서 지금 해외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동남아시아나 뭐 아랍 쪽 국가 그쪽 언어를 이 외국어로 전공하거나 잘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우대를 해주는데 반드시 영어가 뭐 도움이 된다 뭐 그럴 것 같진 않고 오히려 제2 외국어를 잘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 특기를 좀 살리는 건 분명히 도움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댓글 또 올라온 거 보니까 그 취업에 합격한 사람들의 토익 뭐 인원이나 이런 걸 봤을 때 토익이 850에서 900이던데 토익이 없다면 솔직히 합격할 가능성이 낮은 건가요? 아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850에서 900이라고 하는 게 그게 한 몇 년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 최근 이야기가 아니고 몇 년 전에 스펙을 가지고 채용했을 때, 그러니까 은행에서 토익 점수를 적었을 때, 그때는 평균 합격 점수가 850에서 한 900대 초반까지 그 점수가 평균대였는데 지금은 토익 자체를 적고 있지 않기 때문에 토익 성적 없다고 해서 은행 취업 못한다. 절대로 그렇지 않고 토익 없는 분들 은행에 가서 근무 열심히 충분히 잘할 수 있습니다. 네. 열심히 지원하십시오. 자, 그리고 질문 중에 하나가 또 우리은행 상반기에서 최종 면접까지 갔는데 필터링이 있는지 그걸 묻고 있거든요. 질문이 되게 많은데요. 네, 갑자기 이제 막 좋네요.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필터링이 존재할 수도 있어요. 존재할 수도 그러니까 있다. 이거는 사실은 저희가 절대 알 수도 없고 알아서는 안 되는 상황이기도 하죠. 네. 근데 제 경험상 저는 필터링을 했었어요. 포스코에 근무했을 때. 왜냐면은 임원분들의 그 정책이나 신념에 따라 이건 달라지거든요. 어떤 임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굳이 한번 불합격한 사람을 왜 또 봐야 되냐 이렇게 하셔서 내가 적어도 인사 뭐 전무 또는 부사장일 동안에는 최종 불합격자들은 면접을 보고 싶지 않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반대로 모든 사람에게 좀 기회를 줘라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담당하시는 그 인사 대표님에 따라 의견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의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땐 경험상 반반인 것 같습니다. 은행권은 필터링을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뱅쌤이 나오셔서 그런지 또 이제 질문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것 네. 같은데요. 또 하나 질문 여쭤볼게요. 예. 그 은행권은 영업 압박 및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하다고 하던데 영업직이 아닌 경영이나 뭐 기획, 금융직무 또한 마찬가지인지 궁금해하십니다. 기획이나 경영 직무, 관리 직무에서도 스트레스나 압박이 많냐 이런 질문이죠. 네네. 영업이 아닌 다른 분야도 그렇죠. 이렇게 예. 힘든지.
다 힘듭니다. 오히려 은행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보면 오히려 지점에서 근무하는 게 차라리 영업 실적 압박을 좀 받고 지점에서 근무하는 게 더 편하겠다라고 하는 본점 근무자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저도 이제 인사부에서 근무했으니까 본점 근무를 했겠죠. 그 본점 근무를 했는데 본점에서 차라리 지점에서 근무하는 게 더 편하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본사에서도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근데 그 스트레스라는 게 분명히 영업 우리 취준생분들은 압박 이런 이제 용어로 이제 다가오는데 절대로 그 압박은 해결할 수 있는 압박이지 해결하지 못하는 압박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압박이 심하다라고 하는 거는 상대적인 개념이고 누구든지 다 소화시킬 수 있을 만큼만 위에서 압박을 주지 소화시키기 어려울 정도로 압박을 주진 않으니까 그 압박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일단 들어가면 또 그만큼 받는 대가가 또 많지 않습니까? 그만큼 받는 대가가 많으니까 기브 앤 테이크가 그만큼 내가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것도 있는 건데요. 그만큼 이제 내가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그만큼 많이 받으니까 그 스트레스 압박은 제가 볼 때는 걱정할 그 취업 때문에 뭐 스트레스 압박 때문에 은행권을 포기해야 되겠다. 이거는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쉬운 일이 없겠죠. 예. 다 힘들겠죠. 뭐 어디나 다 똑같겠죠. 네. 자, 그리고 저도 이 질문에 굉장히 공감이 갔던 게 저도 은행권에 가면 이제 창구에 다 은행원 분들이 계신데 제가 알기로는 뭐 공채로 들어온 분들도 있고 뭐 공채가 아닌 경로로 들어온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공채가 아니면 이런 걸 어떻게 알고 지원을 하는 건지. 은행의 창구에서 근무하는데 공채가 아닌 상태로 취업이 됐다. 네네. 그거는 아마 지점에서 그냥 아름아름 채용하는 그 수시 채용이나 딱 뭐 상시로 결혼이 임시적으로 발생한 결혼에 대한 채용이나 그럴 경우에는 수시 채용이 은행에서 있을 수 있는데 은행에서는 99% 정도는 전부 다 공채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공정한 채용 시스템을 추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은행 지금 질문하신 분이 어디서 질문 주신 거는 뭐 이는 모르겠는데 네. 은행에서 근무하는데 그렇게 공채로 들어오지 않은 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임시 결혼에 대한 지점 차원에서의 채용은 있을 수 있는데 은행 전체 차원에서는 그런 채용 시스템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학생들 보면은 급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농협 같은 경우도 뭐 5급이 있고 4급이 있고, 그러니까 대졸 공채가 있고요. 그러니까 대졸이 아닌 초대졸이나 전문대 고졸이 전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입사할 때는 그 연봉 수준이라든지 이런 혜택들이 조금 상이하죠. 그러니까 대졸 공채가 상대적으로 한 500만 원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연봉 수준이 더 높죠. 근데 다만 이제 연차가 좀 쌓이다 보면은 초대졸 같은 경우에도 뭐 승진 시험을 좀 더 빨리 합격을 한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대졸 전형으로 입사하신 분들하고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이제 따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질문 주신 분은 대졸 공채 외에 그런 다른 직급의 채용에 대해서 아마 질문을 주신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저는 대졸로 대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은 대졸 그 급에 맞게끔 전 지원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내가 굳이 또 눈높이를 낮춰서 뭐 무기계약직이라든지 다른 초대졸 분들하고 절대 초대졸 분들을 뭐 폄하하는 게 아닌데 입사해서 이제 근무하다 보면은 나랑 똑같이 대학교를 졸업했는데 뒤에 있는 뭐 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비해서 내가 복리 혜택이 좀 낮다? 그럼 또 이제 다른 은행으로 또 입사를 다시 해야 되나? 이런 갈등 상황이 또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취업이 어렵다고 해서 눈높이를 무조건적으로 낮추는 그런 일은 좀 없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댓글 중에 하나 보이는 게 청원경찰 1년 알바한 게 도움이 되나 물었는데 저도 우리 이남규 아나운서가 하나은행에서 청원경찰로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세요? 하나은행 갈 때마다 이게 전산 기록에 남아 있는지 다 알아보더라고요. 실제로 이게 도움이 플러스 되는 될까요? 부분이 있나요? 도움 될 수 있고요. 그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했느냐가 그게 이제 중요할 텐데 은행에 있는 인사 담당자들이 똑같은 취준생이 1년을 그 준비를 하는데 그거를 청원 경찰을 통해서 1년을 준비했던 분이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그냥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해서 1년을 준비했던 분이 있다면 청원 경찰을 더 우선시해 주냐 아르바이트 했던 분들을 우선시해 주냐라고 하는 무엇을 했느냐에 비중을 두는 게 아니고 청원 경찰을 했건 아르바이트 그냥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건 그 1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보냈냐라고 하는 것을 평가하고 거기에 대해서 점수를 주는 시스템이라서 그냥 청원 경찰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플러스가 된다, 마이너스가 된다 이렇게 답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 청원 경찰을 했다는 건 분명히 서비스직이고 은행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 잘 어필을 하면 충분히 괜찮은 자기소개서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민혁 쌤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은행권이 네. 워라밸을 추구하는 곳인가요?
라는 질문이 은행권은 추구하죠. 근데 이제 그 안에 있는 직원분들이 그렇게 안 하죠. 네,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아닌 이제 거네요. 뭐 사장님이라든지 회장님은 야 뭐 수요일 날은 가족 뭐 패밀리데이다 그래서 불 다 꺼라. 근데 불은 끄는데 원격 제어로 집에 가서 일을 한다라든지. 그러니까 그건 조직 문화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은행권만 뭐 그렇겠습니까? 모든 기업들이 다 직원들의 뭐 복지를 위한다고는 하지만 뭐 마감이라든지 또는 뭐 분기 마감 또는 연말 마감 이런 어떤 중요한 중대사가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야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제가 그 댓글을 좀 보다 보니까 오늘 이남규 무슨 팬클럽인가요? 네, 굉장히 약간 좀 팬클럽이 있나 봐요. 좀 풀었습니다. 저희가 주인공 아니에요? 약간 지금 뭐 그러니까. 청원 경찰 옷 겁나 잘 겁나 어울릴 잘 듯 뭐 이렇게 저희에게 집중해 주세요. 네, 저희가 집중을 해드릴게요. 네. 한번 질문 또 자, 다른 거 그리고 물어보겠습니다. 뭐 자소서 방향 관련해서 질문해도 되냐고 묻고 있는데 질문 당연히 하셔도 그럼요. 되고요. 뭐 궁금한 거 다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아까 올라왔던 것 중에 공대생 분인 것 같은데 제가 공대생인데 경영학과 수업을 여러 개를 들었다고 합니다. 학점은 3.5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민혁 쌤 이 정도면 합격 가능성이 있는 건지. 전혀 그렇게 판단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말씀드리는데 은행은 딱히 직무 역량이라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자기소개서에 중요시하게 드러내기가 어려워요. 네, 좀 제가 당황했는데요. 아, 웃기네 우리 친구 정장 포스코. 야 포스코 정장이 어딨어? 거긴 스머트워시야 근무복. 전 문과였어요. 네, 엔지니어가 사코치님 아닐까요? 민혁생 넥타이 난리 났네요. 자 공격 그래서 무주주 방송. 네. 다시 얘기를 돌아오자면 네네. 여러분들이 뭘 전공했는지는 딱히 자소서상에 중요시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활동이나 경험들이 중요하지 뭐 경영학 수업을 들었다 또는 뭐 자격증 준비를 했다 이런 것들을 서류 단계에서 평가는 하지 않으니까 내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초점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방송에 집중할 수가 없네요. 친구들이 같이 놀자는 것 같은데. 근데 네. 정말 오늘 정말 많은 그 질문들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그 중에 또 하나가요. 영업력을 어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르바이트 그 사례로 차별화하는 방법이 없을지 물어봤습니다. 아주 어려운 질문이네요. 네. 영업력을 어필하는 건 좋습니다. 근데 인사 담당자들, 은행권에 있는 인사 담당자나 시니어급에서 여러분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영업력이 사실 있어봤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영업 경험을 해봤으면 얼마나 해봤겠습니까? 근데 그 사이에서 이제 어필을 한다라는 게 그게 분명히 여러분들 사이에서는 어필하고 싶은 욕심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인사 담당자들이 여러분들을 봤을 때는 다 뭐 속된 표현으로 하면 고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업을 잘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잠재력을 보는 거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뭐 아르바이트 하면서 매출을 얼마 올렸다, 뭐 이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잠재력은 어디서 나오냐면 지금까지 했던 경험에서도 물론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각오라든가 내공을 어떻게 자기소개서라든가 면접에 한마디 말투로 표현을 하느냐 이게 중요하지. 지금까지 해왔던 영업 실적이라든가 나름대로 어떤 성과 이거를 자소서나 면접에서 강조하는 거는 뭐 속된 표현으로 고놈이다 이렇게밖에 보여지지 않으니까 그 부분은 좀 조금 더 큰 목표, 잠재력을 어떻게 내가 어필할 수 있을까 이런 쪽으로 좀 포인트를 맞추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올라온 질문 중에 저희가 지금 댓글이 계속 계속, 올라와서 저희가 질문을 찾고 있는데 네. 우리은행 3번 항목 중에 뭐 팀 협의하는 부분이 있나요? 네, 그 팀 목표 그리고 저희가 지금 댓글이 굉장히 또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네. 그 3번 항목 팀 목표를 정했는데 개인적인 노력만 했다가 어떤 한계점에 한계에 부딪힌? 부딪혀서 팀과 협의를 해서 그 목표를 뭐 달성했던 게 있는데 그건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좋을지. 우리은행 3번 자기소개서 항목이 어떤 목표를 설정해서 노력을 하다가 한계에 부딪혔는데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시 노력을 했던 그래서 그 결과가 좋았던 안 좋았던 뭐 결과까지 적어달라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은행 3번 자기소개서 항목인데요. 제가 지금 뭐 온라인이건 오프라인이건 학생들 우리은행 자기소개서를 보다 보니까 네. 팀 단위로 팀 활동을 가지고 이 에피소드를 접근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냥 순수하게 개인적인 그 에피소드를 가지고 이 답변을 접근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팀이든 개인이든 전혀 상관은 없겠습니다. 없고 여기에 뭐가 잘 드러나야 되냐면 처음에 목표라고 하는 부분, 그다음 두 번째는 한계,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했던 부분, 그리고 성공했건 실패했건 결과. 그래서 요 네 가지 키워드, 목표, 한계, 노력, 결과. 요 네 가지가
600자니까 1200바이트쯤 되죠. 600자 안에 요 4가지 키워드가 좀 잘 골고루 표현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 뭐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 대답을 해드릴 거니까요. 조금 정리해드린 다음에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잠깐 은행권 지원자들이 어떻게 준비를 해왔는지, 나 말고 다른 경쟁자들은 어떤 무기를 갖고 준비를 해왔는지 유혜인 캐스터가 사전 설문 결과를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혜인입니다. 오늘 실시간 채팅방이 굉장히 핫한데요. 은행권 취업은 한마디로 정말 고구마였죠. 네, 쭈압님은 어떤 마음을 표현한 건지 좀 더 구체적으로 하신다면 저희가 상담 잘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귀요미 등장. 귀요미? 지원 동기를 어떤 식으로 시작해야 할지 너무 막연한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또 앞서 질문 중에서 잠재력을 수치화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라고 하셨는데 개인적으로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그 드래곤볼에 나오는 그 안경 같은 거 끼고 있으면 잠재력 수치화할 수 있을 텐데 참 힘드네요. 이제 설문조사 결과를 한번 공개해 볼 텐데요. 은행권 취업은 정말로 답답한 고구마였죠. 언제 뜨나 오매불망하셨을 텐데요. 이 하반기를 위해서 분명 준비하신 분들 있으셨을 겁니다. 지금 채팅방에 나는 1년 내내 준비했다, 오매불망이었다 하시는 분들 이런 것들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의 경쟁자들은 얼마 동안 준비를 해왔는지 그 결과 공개하겠습니다. 은행권 취업 준비 기간은 34.5%가 3개월 미만이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24.9%는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이라고 꾸준히 상반기부터 꾸준히 준비해 오신 분들이 있으셨고요. 18.7%는 준비하지 않았다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당당하네요. 멋있습니다. 응원합니다. 그리고 12.5%가 6개월 이상에서 1년 미만이었고요. 9.4%는 1년 이상. 이분들은 아마 재수 3수를 통해서 은행권 취업을 노리시는 분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은행권 준비에서 뭐를 가장 중점적으로 준비를 하는지 그 결과 공개하겠습니다. 은행권 취업에서 가장 중요한 준비 항목은 답변입니다. 31.4%가 압도적으로 면접이라고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아마 서비스 마인드와 이미지가 중요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또 25.2%는 자기소개서였고 이번 우리은행에서 자소서 항목이 바뀌었죠. 문득 뱅쌤이 강조하신 영선반보가 떠오릅니다. 그만큼 자소서가 까다롭고요. 또 필기시험, 이미지, 아르바이트 등 순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 은행권 신입 행운이 되기 위해서 지원자들은 어떤 경험을 했는지 그 결과 공개하겠습니다. 저희가 설문조사를 할 때 이렇게 많은 보기를 드렸는데 이 많은 보기에 해당 사항이 없음이라고 답변해 주신 분들이 27.6%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23.3%는 판매, 영업, 아르바이트 경험을 하셨다고 했고요. 또 12.5%는 기타 아르바이트라고 하셨습니다. 아마 이번 은행권이 판매, 영업직에 관한 그런 부분을 많이 보기 때문에 이런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 기업 인턴도 12.5%였고 은행권 인턴, 봉사활동, 서포터즈 순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은행권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이 서포터즈 활동이나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이유는 입사 지원 시에 따로 적는 란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면은 입사 지원을 할 때 대외 활동이나 서포터 활동은 합격의 필수 요건일까요? 저희가 참 알아보고 싶은데 과연 나이부터 전공, 학력, 또 경험까지 다양한 은행권 공채에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스튜디오에서 쌤들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채팅창 열기가 역대 가장 뜨거운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질문을 확인하려고 계속 올리는데도 새로운 질문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못 찾는 경우가 많으니까 만약에 내가 한 질문이 대답을 못 받았다면 계속해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다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최대한 그 여러분들이 질문해 주셨던 질문들 다 답변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은요. 타인의 행복을 위해서 개인의 시간을 투자했는데 하면서 그 프로젝트를 수행했던 경험이 있다. 이거를 1번 항목의 행복으로 어필할 수 있을지.
물었거든요. 일단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민혁 쌤? 제가 수요일 날 1번 항목 키워드를 잡아드렸는데 그 네. 행복이란 키워드를 잘 일단 선택을 하셨다는 점을 일단 칭찬을 하고요. 다만 그 행복이라는 게 너의 행복이면 안 될 것 같고요. 본인의 행복이 아니라 뭐 본인도 행복하겠죠. 보람 되겠지만 우선순위를 나눴을 때는 나보다는 타인이라든지 또 좀 더 확장시켜서 뭐 사회 구성원으로서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의미 있는 일을 했다. 뭐 그런 쪽으로 푼다면 얼마든지 좋은 경험이라고 일단 판단이 됩니다. 자, 이제 자소서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텐데 아직 시작부터 이 지원 동기부터 막힌 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막연한데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아야 될까요? 굉장히 너무 막연한 떠먹여주나요, 질문이에요. 네. 참 그 막연한 질문이긴 하지만 네. 답변 드리기에도 좀 한계는 있긴 있겠습니다. 그냥 최선을 다해서 답변 드려볼게요. 지원 동기를 적는 것은 누구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지원 동기에서 인사 담당자들이 보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어떤 은행과 관련된 특별한 경험을 보고자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은행에 대한 관심과 애정 그리고 고민, 은행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자기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했던 이 흔적을 보고자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경험을 가지고 지원 동기에 어필을 해봤자 크게 드러나 보이는 경험 자체가 누구나 없습니다. 그런 경험이.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경험을 어필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자기가 겪었던 경험이겠죠. 그런 경험을 어필하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하면 이 지원 동기를 통해서 내가 이 해당 은행, 특정 은행, 뭐 지금 우리은행이 진행 중이면 우리은행이겠죠. 우리은행에 조금이라도 더 관심과 애정이 있었다라는 요 사실을 어필할 수 있을까? 이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지원 동기를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민혁 쌤. 이 한 분은요. 특수학과도 아니고 IT 전공자도 아닌데 지원 동기에서 지점 방문을 하지 마. 통한 하지 말라. 네, 개선 그 매장 방문해서 하는 거 이제 개선 트렌드 점수를 하지 마. 하지 마요. 하지 마. 네, 아주 짧은 시간이 없으니까 해결. 그쵸? 빨리빨리 합시다. 네, 해결 완료. 이분 끝났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네. 자, 은행 IT 직무 관련해서 우리은행처럼 IT 뭐 전공 무관이면은 개발 역량이 뭐 없어도 되는지 이것도 묻고 있거든요. IT 분야죠. 네. IT 분야면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IT 분야면 일반 행원 분야하고 당연히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IT 분야 지원자들은 일반 행원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 말고 다른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면접관들도 인사 담당자들로만 IT 지원자들을 면접하는 게 아니고 IT 분야 전문가들이 면접을 합니다. 거기에서 개발이든 보안이건 유지건 이 보안 뭐 이런 데이터베이스 뭐 이런 쪽으로 특화된 역량 본인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특화된 IT 역량을 갖고 있는 게 당연히 유리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IT 쪽은 이제는 네. 저희가 사실 한 5년 전만 해도 IT와 은행권이 이렇게 결합할 거라는 상상을 못 했거든요. 이거 그냥 하다가 잘못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카카오뱅크라든지 이게 하나의 전체적으로 보급제가 됐기 때문에 IT 전공자들이 메인이 될 거예요. 그래서 뱅쌤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웠던 그런 개발이라든지 알고리즘 기획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해졌을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구글이라든지 LG전자 이런 소프트웨어 직무는 코딩 시험을 별도로 봐요. 현대모비스도 그렇고. 그래서 은행권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업종 자체는 금융권이지만 IT에 지원하시는 분들은 예외적으로 면접이나 이런 전문성을 상당히 꼼꼼하게 볼 겁니다. 네, 그만큼 학교라든지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자유롭게 정말 그야말로 탈스펙으로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셔도 된다. 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어요. 네. 네, 지금 그리고 질문해주신 분은 정말 오늘 이 시간을 굉장히 잘 활용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민혁 쌤께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자소서 협업 능력 검증이 힘들다고 하셨는데 그럼 팀워크를 쓰면 안 되는 건지? 안 된다고 했잖아 수요일 날.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제발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시고 협업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협업이 굉장히 너무나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서류 단계에서 그냥 이 친구는 동아리에서 또는 팀원으로서 활동 잘했구나, 협업 잘하네 이렇게 그냥 대충 넘어갈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롤플레잉이라든지 KB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는 성우 더빙하고 이런 것들 굉장히 다양한 면접 기법들을 지금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류 단계에서는 제가 수요일 날 강조드렸던 야 뭘 혼나는 거냐, 이게 뭘 혼난다고 또 저렇게 댓글 혼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인지를 하란 말이에요. 나오잖아. 뭘 혼내? 내가 혼내니? 야 이렇게 얘기하면 오해해. 근데 진짜 혼내는 줄 알고. 이거 하나의 사실이니까 제발 자기소개서에는 뭘 또 시무룩이야.
혼 좀 나야 돼 정신 차려. 그러니까 네, 저렇게 냉정하게 또 객관적으로 받아들이시면 여러분들의 또 발전이 있을 겁니다. 네. 자, 오늘 뭐 일단 많은 질문, 빠른 답변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그다음 네. 질문 어떤 게 있었죠? 네, 그다음 질문 또 있어요. 고시 공부를 하다가 인턴이나 뭐 아르바이트, 기타 활동이 전무한데 자, 은행권의 활동 사항을 중시한다고 여겼는데 불리한 건가요, 그러면? 은행과 직접적으로 이제 관련된 경험이라 그러면 뭐 각 은행들이 주관하는 홍보대사라든가 인턴이라든가 이런 경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직접적으로 주관을 하지 않지만 학생들이 알아서 할 수 있는 게 먼저 서비스직 알바 뭐 이런 경험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험들이 없이 고시 공부하다가 이제 다시 은행권 취업 준비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경험이 없이 그래도 은행에 뭐 취업하는데 별 문제가 없냐라는 건데 결론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네. 문제가 없고 그런 활동을 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은행인지 거기에 대한 본인의 어떤 고민이나 그런 깊이가 자기소개서라든가 면접 과정에서 나타날 수만 있다면 그리고 자기 은행에 대한 관심 이런 게 나타날 수 있다면 그런 경험과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은 그런 경험이 많으니까 채용을 하고 경험이 없으니까 채용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당락을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민혁 쌤, 이게 또 두 번째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아까 질문 올렸는데 저희가 대답을 못 드려서 다시 질문이 네. 올라온 것 같은데 남학생입니다.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한 달 정도 백화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안 돼요. 있는데 저도 안 됩니다. 봤어요. 자, 아까 봤는데 아니요. 그거는 어. 그런 여러분들 그 소위 그 자꾸 그 억지로 연결시키려는 뭐 아까 전에 이제 뱅쌤께서는 이남기 아나운서도 뭐 청원경찰하고 했는데 사실 저는 조금 의견이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아까 뱅쌤 말씀대로 해당되는 지원한 은행에 입사하기 위해서 노력한 분들이 없다면 만약 그런 분들이 없다면 뭐 보완제 성격으로 이런 경험했던 분들 한번 채용해보자 이렇게 하는데 지금 금융권에 대한 열기나 인기가 댓글창만 봐도 봐봐 얼마나 많아.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순위상 당연히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뭐 한 달 정도 했던 경험은 뭐 좋았잖아요. 아르바이트 할 때는. 그러니까 그걸로써 그냥 정리를 해야지 자기소개서 상에서 너무 또 장황하게 기술하지 않기를 저는 좀 당부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뱅쌤 또 그 금융 3종 자격증 이제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없습니다. 아하. 없어요? 예. 아유, 우리 속 시원하네요. 빠른 해결. 그, 네. 저 많은 질문들이 올라오니까 빨리빨리 빨리빨리 갈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필요 없고. 간단한 거는 자, 자, 그다음에 바로 또 올라온 질문 볼게요. 스펙도 전혀 없고 학교 성적도 바닥인데 괜찮은가요? 괜찮아요. 자소서 네. 잘 쓰면 자소서도 통하겠죠? 솔직히 뭘 써도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명확하게 드리고 싶은 거는 진짜 외모를 본다니까요, 여러분들. 외모. 정말. 그러니까 외모가 이게 여러분들 무시할 게 아니라 사람의 표정이라는 거, 또 보여지는 모습이 특히 고객의 접점에서 일하는 그런 서비스 직무, 뭐 은행도 그렇고 뭐 영화관 또는 마트, 유통, 뭐 매장 관리 이런 쪽은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나 은행권은 더욱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 주시는 뭐 내가 학교가 안 좋고 나이가 많고 이렇더라도 뭔가 주변에서 내 평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방송 끝나면 물어봐 친구들한테 나 어떤지. 예를 들어 조민혁 나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해? 라고 뭐 키워드 형태로 좀 얘기해 줘봐. 그럼 너는 되게 우울해. 넌 늘 부정적이지. 넌 그냥 우원재 같아. 이러면 떨어지는 거야 그냥 은행. 네. 근데 너는 되게 활발해. 항상 긍정적이고 비타민 같아. 뭐 조직 내에서 그런 어떤 활력을 주는 친구야. 이렇다면 내가 학교라든지 이런 게 좀 부족하더라도 합격하는 사례들을 저는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점에 좀 초점을 두고서 내가 강점이 있으면 경험이 없더라도 면접 가서 충분히 승부를 볼 수 있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뭐 우리은행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게 있는데 우리은행에서 이 사회 경험이 아닌 대외 활동에 인턴이 들어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 인턴을 사회 경험으로 여기는데 이게 왜 여기에 들어가 있는지. 대외 활동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걸 정확하게 확인을 안 해봤지만 대외 활동도 그 우리 은행이랑 당연히 관련된 걸 원할 거예요. 모든 대외 활동 뭐 전혀 관련이 없는 것들 말고 뭐 국민은행 같으면은 뭐 그 이름이 뭐죠? 락 무슨 저기 있거든요. 또 은행별로 있어요. 하는 네, 그런 알아요. 것들이 있는데 그런 서포터즈들이나 활동들이 있다면 약간의 가산점을 준다는 개념이니까 그 정도가 되게 적은 포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게 없더라도 너무 부정적으로 저는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지금 질문 주신 분 제가 댓글을 봤는데 네네. 굉장히 좀 약간 부정적으로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여러분들. 은행권에서 많이 뽑는구나. 그럼 나도 한번 이번에 지원해봐야지.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분은 현대백화점 온라인 영업팀에서 2년 6개월을 일했는데 근데 IT 쪽으로도 지원을 해도 되는지 물어봤습니다. 온라인 영업팀에서 근무했는데 IT 쪽으로 지원해서 안 되는 건 아니지만 IT에 관한 본인의 역량이 실제로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네. 질문하신 분이 지금 IT 전공자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IT 역량이 얼마나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일단 지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 IT 역량이 좀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지원하십시오. 네. 자, 저희가 아까 댓글을 보면서 여러분들 질문을 살펴보는데 댓글창이 잠깐 멈출 정도로 이런 적이 처음이거든요. 아, 정말 오늘 많이들 참여해주고 계신데 계속해서 질문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댓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인적성의 경우 자소서 작성 이후에 합격, 불합격 발표 전부터 준비하는 게 맞는지 웃으셨습니다, 민혁 쌤이. 저게 무슨 어떤 의미죠? 질문이에요? 아니 저거는 저희가 그 누굽니까 홍기찬 쌤하고도 여름날의 기적 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네. 9월 되면은 사실 인적성 준비할 시간이 없을 거기 때문에 7월, 8월 달에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된다. 지금 사실 굉장히 늦은 거예요. 인적성 지금 시작하셔도. 그렇기 때문에 당장 오늘이라도 빨리 교재를 사서 대비를 하셔야 돼요. 네. 지금 그 은행권 취업 준비생 분들이 네. 인적성을 위해서 지금 인적성을 책을 사서 공부를 한다라는 건 좀 늦은 것 같고요. 지금은 자소서 오늘 또 기업은행이 채용 공고가 올라옵니다. 지금 우리은행이 진행 중이고 그래서 지금은 이미 늦었고 지금은 자소서에 열중하시고 지금 인적성을 아직 준비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서류 전형 좀 늦었지만 어쩔 수 없이 서류 전형 끝나고 나서 하시는 게 그게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자소서에 올인할 때입니다. 자소서에 올인하라. 네. 자, 그리고 또 올라온 질문 중 하나가 제1금융권 말고 2금융권에서는 뭐 여신 업무만 주로 하다 보니까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더 힘든 업무 환경이지 않을까 이렇게 묻고 있거든요. 어떨까요? 뱅쌤이 아마 전문가시니까. 1금융권보다 2금융권 쪽이 영업하는 게 좀 더 힘들 거다. 네네. 여신 업무만 더 주로 다루다 뭐 보니까 예를 들어 예, 뭐 예. 새마을금고나 예. 뭐 네네네. 이런 쪽인 것 같아요. 그 2금융권 쪽으로 일단 취업하신 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건 영업이 힘들어서 힘들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 2금융권 쪽으로 들어가셨던 분들이 상대적으로 다시 1금융 은행 쪽으로 옮기려고 하는 분들은 업무의 범위가 작다는 데 한계를 느낀다는 게 제일 큽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신 쪽만 하다 보니까 나는 여신도 하고 싶을 뿐만 아니고 수신, 뭐 예금 쪽도 하고 싶고 외환 쪽도 하고 싶은데 내가 다니고 있는 이금융권 회사는 너무 여신 쪽만 치우쳐 있다 보니까 너무 내가 성장 그 경로가 너무 한정돼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이런 그 자기 경력 개발에 대한 부담, 한계 이런 걸 느끼고 1금융권으로 가려고 하는 분들이 제일 많고 그래서 여신 영업 자체의 압박이나 뭐 스트레스나 이게 강도가 세다라는 거는 저는 동의할 수는 없지만 그 업무의 범위가 한정적이다라고 하는 게 분명히 한계가 있다라는 거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외모 관련해서 또 여쭤볼게요, 민혁 쌤. 네. 지난번에 뭐 신한은행은 또 외모를 많이 본다라고 또 이렇게 말씀도 해주셨고 지금 채팅창에서도 외모 카더라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근데 다 스펙도 좋고 다 좋은데 외모가 조금 이렇게 걸림돌이 될 수가 있을까요? 매우 되죠. 그래요? 네, 상당히 많이 될 겁니다. 그 정도로. 네, 외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은행가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은 뭐 저희끼리 여기서 탁상 공론이죠. 좀 채용 담당자들이 한번 좀 속 시원하게 예를 들어 기업은행 이동규 과장이나 이런 분들이 좀 나오셔서 아니면 그게 안 되면 제작진 잘 들으란 말이야. 전화라도 전화 인터뷰라도 좀 해서 그쵸. 그분들이 속 시원한 답변 물론 안 해주시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계속 집요하게 묻고 하다 보면 이동규 과장님 같은 경우는 아예 얘기를 해줬어요. 저도 유튜브 채용 설명회를 보니까 네. 우리는 면접 때도 영어를 중요시하지 않는다. 어. 서류 단계도 토익 입력하는 란이 없으니까 어떤 학생이 그럼 면접 때 점검하지 않냐? 아니다. 우리는 우리는 글로벌 역량 필요 없다. 아예 그냥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외모 제가 중요하다고 예전부터 얘기를 드렸는데 아마 구직자분들은 또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최종 면접 때 면접자 10명이 들어가요. 면접자가 10명이 들어간다니까 10명이? 근데 질문을 2개밖에 안 해요. 10명이 들어가는데 면접관 3명이서 질문 2개예요. 뭘 갖고 뽑겠어요, 그게 사실상. 이미지. 외모가 아닌 이상 또 블라인드 채용인데 볼 수도 없는데 뭘 보겠냐니까. 백날 제가 이런 거 말씀을 그 와중에 또 뱅쌤께 부처님 미소라고 한번 잡아주세요. 뱅쌤의 어떤 부처님 미소. 마음이 편하네요. 네, 그래서 외모에 대해서는 특히 은행권은 꽤 높은 포션으로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직접 은행권에 계신 분들이 특히 남자보다는 여성분들에 대한 외모가
좀 좌우하니까 확실하게 좀 아셨으면 그러니까 부처님 미소로 이렇게 옆에 계셨는데 그 미소의 의미가 네, 뭔지 궁금해요. 동의하시는지. 동의하세요? 동의 일부 하는 것도 있고 일부 하지 않는 것도 있는데요. 네. 쌤 어벤져스입니다. 좀 도와주세요. 아 정말. 독박 쓰시겠네. 같이 저 지구를 구해야죠. 일단 제가 동의하는 부분은 외모가 중요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자체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표현을 외모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저는 좀 동의할 수가 없는데요. 그 외모가 아니고 아까도 더 좋은 표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이미지라든가 이런 게 있었는데 그 외모를 봐서 이미지가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외모를 1차적으로 보죠, 당연히. 그래야 그 이미지가 나오니까요. 근데 그 인사 담당자들이 보는 게 외모를 본다. 그거를 이제 외모를 본다라고 하면 인사 담당자들을 저도 인사 담당을 은행에서 했습니다만은 네. 인사 담당자들을 좀 깎아내리는 일이고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뒷면에 있는 이미지를 본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게 저는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이 합니다. 네, 네. 오늘 정말 시간이 훌쩍 지나갔는데 다시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다시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저희가 대본대로 못 가고 이대로 거의 요거 못 한 가고. 가지만 답변해 주면 안 돼요? 네, 어떤 어떤지. 남자의 경우 앞머리를 까고 가는 것이 정석입니다. 정석이라고요. 네, 정석이래요. 네, 이남규 이 말을 아나운서처럼 들어내야 저런 되겠죠? 단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살짝 꼬는 건 어떤가요? 과도하죠. 네. 네. 살짝만 더 이런 식으로. 우리 친구들이 보면은 머리 앞으로 덮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네. 그건 너무 학생 같은 아마추어 같은 인상을 남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남자분들은 좀 단정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네, 머리는 알겠습니다. 까고 가는 걸로 하고 지금 유행 캐스터가 다시 보기 방법을 알려줄 시간이 되나요? 네. 지금 안 되기 그러면은 때문에. 네, 유행 캐스터가 다시 보기 방법은 이따가 또 알려주실 것 같고요. 자, 신의 한 수 한 말씀 네, 좀 들어보도록 짧게만 하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먼저 뱅쌤부터. 아까 우리 그 설문조사에 학생들이 제일 많이 준비하는 게 지금 면접 순으로 이렇게 나왔는데요. 지금 제가 봤을 때 그건 잘못된 것 같고 통계치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만약에 그렇게 준비한다면 잘못된 것 같고 오히려 자기소개서에 제일 많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서에 좀 더 올인하십시오. 네, 민혁 쌤. 은행 담당자들도 알고 계세요. 본인들 은행 말고 다른 경쟁사 은행을 지원한다는 거를. 다만 자소서를 봤을 때 그런 점이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예를 들어서 뭐 오타라든지 좀 복부 타는 느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배제시켜 주시기만 하더라도 저는 서류 한번 해볼 만하다,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쌤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직업방송